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 입점이 시도되고 있는 어등산 스타필드와 더현대,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세 곳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개의 대형 쇼핑몰이 동시에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 브로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기준 없이 위약금을 물렸던 농사용 전기와 관련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전남 신안 섬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전남 신안 섬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한평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인데요. 섬까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의 한 한우 농장.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통제됐고 살처분 자재를 실은 차량들만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의 피부에서 혹을 발견한 농장주가 의심 신고를 했는데 함께 검사한 5마리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백신을 수령했던 농장주는 자가 접종을 앞두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을 주려고 축체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 그 뉴스에서 많이 보여지는 좀 혹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소 60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500m 이내 인근 농장 3곳에서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2km 내 11개 농장으로 범위를 넓혀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던 타 지역 농장들과 신규 발생 농장들의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방역당국은 선박을 통해 서해안으로 모기 등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전남 서해안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오늘부터 이제 저녁을 다 들어갔는데 10일까지 이 목표 날짜가 있지만 가급적이 며칠이라도 땡겨가지고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흡혈곤충의 집중 방제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평년보다 많이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과 비교했을 때 아침 최저 기온 8도가량 높겠고 한낮 기온 무려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9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는 따뜻한 남풍이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11월 최저 기온 1위 급값을 경신한 지역도 있습니다. 완도와 흑산도, 영광군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면서 많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년과 다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날씨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는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지만 안개가 걷히고 나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초 한국전력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농민들이 농사용 전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단속해 비판을 받았었죠.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이 농가에 싼 값에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 하지만 올해 초 한전이 구례 지역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위약금을 물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온 창고에 보관한 김치가 농산품이 아닌 가공품이라 계약 위반이라며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콩도 콩만 넣어야 되고 콩을 뭘 가공했을 때는 안 되고 몇 년 동안 쓴 것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명확한 기준도 없고 사전 안내도 없는 위약금 부과 과정에 대해 농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전은 농사용 전기 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재정비를 하고 계도 중심으로 앞으로 갈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절차에 좀 담을지.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번 달 중순까지 연구 용역을 끝내기로 한 것과 달리 용역 기한이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가 교체됐고 소비자 인식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저온창고 제도 개선 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과 용역사 간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약속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전은 속도를 더 내서 농민들의 큰 반발을 샀던 한전의 농사용 전기 위약금 단속. 올해 말까지 나올 걸로 예상됐던 개편안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적자 구조 개선이라는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한전의 입장에서 내년에도 합리적인 농사용 전기 개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나주의 한 골프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임도가 사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체할 임도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골프장은 전라남도의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9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계 법령을 주민 편이 아닌 골프장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영업을 하게 해준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홀에 더해 9홀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영업을 재개한 골프장입니다. 손님들이 골프를 즐기는 한켠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9홀을 증설하면서 사라진 임도를 대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공을 치는데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골프공이 날아오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하기 전에 그물망이라 쳤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 안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럴 건데 아무런 그런 거 없지.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이자 산불을 막는 역할을 하는 대체 임도는 빨라야 내년 2월쯤 완성될 예정입니다. 대체 임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골프장은 어떻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을까? 전라남도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 이에 따르면 대체 임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임시 사용 허가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골프장이 과연 이 조건을 지켰느냐 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사실입니다. 같은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치된 안전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바로 옆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나온 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지켰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그와 같은 안전시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자 전라남도 관계자는 관계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놓은 출입통제 안내판이 있다며 그 안내판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시설이 아니고 안내원이라고 이렇게 대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요 안전요원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준공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나마 이 출입 통제 안내판도 누군가 한켠에 치워놓았던 것을 골프장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법률을 골프장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라남도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인사자료까지 건네받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인맥을 통해 코인 투자 사기범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총 18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62살 성모 씨.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성 씨가 로비를 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실제로 검찰 내부와 경찰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남의 한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수사 내용을 성 씨에게 알려준 뒤 현금 1,3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목포경찰서 간부경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브로커 성 씨와 목포경찰서 간부경찰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간부는 성 씨에게 돈을 받고 전남의 한 자치단체장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건 몰랐던 거죠? 검찰은 또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 씨에게 돈을 건넨 코인 투자 사기범이 수년 전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됐는데 고위직 경찰관들이 성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성 씨가 경찰 승진 인사 등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청으로부터 3년치 경정급 이하 승진정보 인사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승진인사 법정 배수에 든 명단과 금평 결과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성 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군품을 건넨 코인 투자 사기범을 28억 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근무 기록을 조작해 억대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경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은 부장판사는 초과 근무 수당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받은 경찰 직원 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나주 경찰서 직원이었던 탁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억 7천만 원의 수당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보성 벌교읍의 한 도로에서 78살 송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정류장에 있던 16살 윤모 양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들이 앞다퉈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다발 추진 중인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세 곳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세 개의 대형 쇼핑몰이 동시에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스타필드부터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옛 방직터 더현대 광주까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들이 광주 투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개 사업 모두 올해 안으로 추진이냐 무산이냐가 최종 결론납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는 입점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방직, 어등산,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 세 가지는 우리 광주의 어쩌면 쇼핑과 관광의 어떤 삼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세 군데 모두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여러 복합 여가시설이 들어서면 재미없는 도시라는 오명 탈출은 물론 대규모 신규 일자리도 생기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지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세 개 사업 모두를 허가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상권 몰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백화점 확장과 쇼핑몰 입점 모두가 현실화되면 원도심의 경우 단순히 매출 하락에 그치지 않고 생계터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상인들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개가 동시에 들어설 경우 지역 경제가 입을 충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3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심권에 지금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또 그라운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히 도심의 한가운데다 딱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광주에 대규모 쇼핑시설 3개가 동시에 생겨났을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밀한 예측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쇼핑몰 입점에 찬성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취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일부러 못 보는 척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에 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2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특별출연금 지원 등을 통한 피해 지원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대구 경북 신공항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MBC 취재 거부를 선언하며 산하기관에도 취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취재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30일 대구 문화방송은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에서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를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방송 직후 대구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돗물 남세균 검출, 홍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등 그동안 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 폄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 건설특보는 방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문화방송의 취재를 거부하겠다며 산하기관에도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취재 거부 유지 등은 고소 결과가 나오면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에 대한 고소와 취재 거부 사태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민감한 이슈를 취재 보도하는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모든 방면에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시민의 참여가 단절이 되고 시장 혼자만 독주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연해 있거든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대구시정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공항 점검 보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구시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황당한 명분을 상실한 만큼 취재 거부 철회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소의 의도가 언론 길들이기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시민 사과와 특정 언론 취재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언론은 서로 토론 논쟁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쓴소리에 귀를 닫고 길들이려고만 해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도가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정의 역량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언론은 그 과정 속에서 권력의 오남용, 부조리, 불합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시함으로써 오히려 행정 권력이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지역 현안 검증 보도에 대구시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취재 거부와 고소로 대응했고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입맛대로 언론을 길들이려 한 건 아닌지 대구시가 사과와 함께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겨울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가 달린 풍선 드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 도입됐습니다. 최대 주변 반경 10km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민가 인근 산등성이가 새빨간 불길과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진화대원들은 손전등에 의지해 산길을 오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이 산불로 7시간 반 동안 산림 1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잔불 정리 작업에 헬륨가스 풍선에 매달린 고정식 드론이 투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비와 인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분포화해서 잔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풍선 드론이 겨울철 산불을 사전에 감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투입됩니다. 풍선 드론에 헬륨가스를 한번 보충하면 열흘 동안 공중에 떠 있고 밤낮 없이 반경 10km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용 장비를 위한 전선이 이 안에 마련돼 있어 300m 상공에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홍보에도 효과가 있어 산불 감시원의 퇴근 이후 산불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CCTV 분석 AI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끝없이 떨어져 나뒹구는 가로수 낙엽을 치우느라 골머리를 앓곤 하죠. 춘천시는 수거한 낙엽을 다른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에 묻고 있는데요. 낙엽을 재활용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 드문 이른 아침, 낙엽이 인도를 빼곡히 덮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흩뿌려진 낙엽을 한데 모읍니다. 쉼없이 쓸어 담아보지만 낙엽은 쉽사리 줄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흡입 차량이 도로 구석에 박힌 낙엽을 빨아들입니다. 이제 낙엽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제 한창 제일 많이 떨어질 때예요. 지금은 느티나무가 가장 많이 떨어질 때고 한 다음 주 정도면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져서. 춘천 시내 가로수만 2만 8천여 그루. 평소에는 대기 오염 물질을 낮추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매년 가을마다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치우는 일은 큰 숙제입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모은 낙엽을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에 묻고 있습니다. 재활용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퇴비용으로 가져다 쓰곤 했지만 중금속 오염 우려로 그마저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진행하던 재활용 연구도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원료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활용성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지자체는 자체 사정에 맞게 낙엽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0톤에서 20톤의 은행잎을 춘천 남이섬으로 보냅니다. 반입된 은행잎은 남이섬을 꾸미는 관광자원으로 쓰입니다. 또 매년 600톤의 낙엽을 비료로 재활용하면서 처리 비용 1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도 공공근로자가 선별한 낙엽을 지역 농민에게 비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대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환경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엽 소각은 대기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제인공지능 학술대회가 어제부터 사흘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혁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 등을 통해 국제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로봇과 지하차도 침수를 예측하는 감시체계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의 제품들이 전시되고 체험도 가능합니다. 평년보다 많이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겠고요. 평년 기온과 비교했을 때는 아침 기온 8도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이렇게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는 따뜻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도와 흑산도, 영광군에서는 11월 최저 기온
기온 1위 급값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평년 기온과 많이 다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온 확인 철저히 하시고요. 알맞은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강진 12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순천 한 자릿수대 기온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무려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엔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